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됐던 0%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.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이던 0.5%의 기준금리를 0.75%로 0.25%포인트 올린 겁니다.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전망되고 있습니다.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의 마감으로 당장은 대출금리 등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꼽은 금리 인상 배경은 양호한 경기 회복세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입니다.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0.9%에서 플러스 4%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1,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,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 가격 거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한은은 이른바 비투, 영끌 등 가계부채 문제와 주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를 들어 수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왔습니다.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리가 1%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. 이번 기준금리 0.25%포인트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도 과도한 유동성 우려로 테이퍼링, 즉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초저금리 시대는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따라서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과 대출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. 국내외 제반 여건상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판단으로 보입니다. 지금 챙겨야 할 것은 금리 인상이 가져올 충격,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. 특히 목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자칫 돈 구하기도 어렵고 이자 부담도 더 느는 이중, 삼중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. 은행권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도 제기됩니다.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는 필요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강구돼야 합니다. 뉴스 해설이었습니다.